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아마도 작년에 테슬라와 팔란티어에 투자할 기회를 놓쳐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보통 대부분의 투자들이 특정 주식을 매수하기보다는 얼른 팔기를 원하고 뉴스면 미디어에 그 주식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올 때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기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2017년, 2018년도에 전기차 시대는 현실화될 수 없고 테슬라라는 회사는 곧 망할 거다라고 뉴스면 미디어에 나왔던 시기에 테슬라 주식을 약 15불에 매수해서 들고 있고요. 작년에도 테슬라가 자동차 가격을 계속 내리는 바람에 이제는 테슬라를 팔 만큼 팔아서 가격이라도 낮춰서 테슬라 더 팔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테슬라의 매출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지기 전에 테슬라 주식을 얼른 팔아야 된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많았고, 뉴스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전기 자동차 분야는 현재에도 전체 자동차 시장의 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자동차 가격을 낮춘 이유는 잘 팔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보다 많은 자동차를 도로상에 다니게 하면서 실시간으로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함이었고, 도로상에 다니는 테슬라들이 많아야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런칭했을 때 더 큰 네트워크를 빠른 시일 안에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테슬라라는 회사의 성장은 계속 되고 있는 것이 너무 보이고 분기 실적 수치상으로도 나타나는데,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떨어져서 중요한 지지선을 테스트하고 있었을 때 매수하기 좋은 기회가 다시 왔다는 생각에 페이트론 서비스 멤버분들과 테슬라 주식을 15불에 매수하고 나서 6, 7년 만에 처음으로 140불, 150불에 다시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년 이상이나 된 회사가 순수익과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인데다가 정부와의 계약만 있을 뿐이지 커머셜 비즈니스는 성장할 수 없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결국 경쟁자들에게 밀리거나 사라질 회사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런 분들은 팔란티어라는 회사에 대한 리서치를 했다기보다는 뉴스면 미디어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말을 했을 겁니다. 자, 만약 이 회사의 재무제표와 분기 실적들을 팔로우 하셨다면 조금 전에 언급한 걱정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있다는 걸 알았을 거고, 주가의 트렌드도 하향세에서 상향세로 바뀌면서 중요한 지지선인 200 SMA를 뚫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자, 팔란티어의 순수익과 캐시플로우가 플러스로 바뀌고 커머셜 비즈니스도 성장을 한다는 수치들이 보고가 되면서 주식의 트렌드가 차트상 하향세에서 상향세로 바뀌던 지점인 7불, 10불, 16불 선에서 페이트론 서비스 멤버분들과 크게 매수를 했었고, 팔란티어가 S&P 500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만약 장기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이 회사가 S&P 500에 들어가기 전에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 NK 트레이드 때 주식시장 전체가 크게 떨어지는 바람에 팔란티어가 S&P 500에 들어가기 전에 투자하기 좋은 마지막 기회가 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 역시 멤버분들과 함께 21불에 팔란티어 주식을 마지막으로 추가 매수했었습니다. 자, 이렇듯 투자하기 좋은 기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도를 할 때 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테슬라와 팔란티어의 차트 분석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 큰 수익을 냈던 두 개의 주식의 차트 분석 과정도 나눠드릴 생각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주식을 트레이드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난주 페이트론 서비스 멤버분들과 나눴던 줌 미팅 중 일부를 편집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항상 메시지를 보내고 질문 많이 하시는데, 뭐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일단 주식이 크게 떨어지고 많은 분들이 파는데 주식의 트렌드가 바뀔 때, 이런 지점 140불, 150불에 이제 저희가 다이아몬드 멤버분들하고 많이 샀었죠 이때. 그리고 이 지표들이 하향세가 강해서 하향세가 바뀔 때, 이럴 때 이제 주식의 트렌드가 바뀌는 거고, 지금 주식이 크게 올라와서 보시면 주식이 크게 올라왔다가 지금 일정 범위를 또 유지하고 있고, 모든 주식이 똑같아요. 주식이 크게 올라오고 나면 쭉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왔다가 일정 범위를 이렇게 유지를 해요. 그러면서 이 200 SMA 중요한 지지선에서 다시 반등을 해요. 테슬라가 이 일정 범위 내에 있다가 다시 요 50 SMA에서 반등을 크게 했죠. 그리고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강할 때, 이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올 만큼 상승 모멘텀이 강할 때 테슬라 주식을 들고 있다면 콜 옵션을 파는 커버콜을 하시면 주식을 팔지 않고도 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때 커버콜을 했고 이때도 커버콜을 멤버분들하고 했었죠. 그래서 한 10,000불 정도 수익을 낸 것 같은데, 이날 11월 11일, 그렇죠? 11월 11일 이런 식으로 테슬라 주식이 이 볼린저 밴드 밖으로 벗어날 만큼 상승 모멘텀이 강할 때 이렇게 커버콜을 하나의 컨트랙만 커버콜을 하셔도 이날 저희가 이제 7,900불을 번 거죠. 주식을 팔지 않고. 그래서 이것도 차트를 볼 줄 아시고 지표를 볼 줄 아셔야 이렇게
프리미엄, 그러니까 커버콜 했을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지점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테슬라 주식도 계속 9SMA랑 20SMA 선상을 따라가면서 계속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다가 지금 50SMA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요 9SMA랑 20SMA랑 만나서 지금 주식 가격의 그 방향이 바뀌고 있는데 여기 밑에 RSI도 지금 요 붉은 선과 50선을 뚫고 올라오고 있고 MACD도 하향세에서 지금 바뀌고 있고 스토캐스틱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요 9SMA, 요 노란 선 9SMA가 요 20SMA랑 만날 건데 9SMA가 20SMA를 뚫고 올라가고 요 주식이 요 20SMA에서 반등을 한다면 테슬라 주식도 또 한 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200SMA랑 요 50SMA 사이가 넓어지고 있죠. 이 사이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상승 트렌드가 강해지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지켜보시면서 테슬라가 뭐 얼마나 오를지,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이런 중요한 지지선 밑으로 떨어지는지 아니면 요 지지선과 요 볼린저 밴드가 만나는 이런 지점에서 반등하는지 이런 것도 조금 보시면 뭐 트레이드든 투자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는 이제 좀 되게 뭐 낮을 때 많이 매수를 많이 했죠, 저희는. 그리고 이때 이후로 이제 매수는 안 했죠. 21불 이후로 매수는 안 했는데 다이아몬드 멤버분들하고 팔란티어가 쭉 올라갔다라는 이유만으로 파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수익을 많이 내셨겠죠. 근데 지금 팔란티어가 되게 오랜만에 요 9SMA랑 20SMA를 뚫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제가 나누는 그 포스트에 이 떨어지더라도 요 50SMA라는 강한 지지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뚫고 내려가기보다는 거기다 이 볼린저 밴드 밑에 있었죠. 이 50SMA에서 다시 반등을 했다가 요 20, 여기서 이제 결정이 날 거예요. 이게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요 20SMA 이걸 뚫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요 위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요 RSI도 지금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죠. 요 중요한 50과 요 붉은 선을 테스트하고 있고 스토캐스틱도 올라가고 있고 맥디도 지금 하향세에서 상향세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50SMA에서 반등을 해서 이게 20SMA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 요걸 좀 다음 주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올랐지만 지금보다도 얼마든지 더 오를 수 있는 패턴이에요.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근데 만약에 20SMA에서 리젝을 당하고 이 50SMA를 뚫고 내려와서 이 볼린저 밴드 밑에까지 나면 이 저점들이 낮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하향 패턴이 이어질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건 다음 주가 돼봐야 결정이 날 거예요. 그래서 팔란티어도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요 차트 요 지점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매수 매도 지점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수익을 세 번째 지금 트레이드 했지만 세 번 다 수익을 내고 있는 이유도 지표가 있기 때문인데, 만약에 이 지표들을 없앤다고 생각하면 이걸 보고 도대체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감이 잡힐 수가 없죠. 헤지 펀드들 마저도 이걸 보고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야 주식이 볼린저 밴드라는 튜브 안에서만 항상 움직여요. 이거 밖으로 벗어나면 100% 들어와요. 그럼 이럴 때 매수를 하셔야죠. 100% 들어오는 요 수익은 챙겨야죠. 그리고 떨어졌다가 어느 지점에서 올라가느냐, 중요한 SMA라는 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주가가 확 올라요. 10개 중에 8개 주식이 이런 패턴이 있어요. 그럼 이걸 보고 이게 오르는 걸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올랐을 때 어디서 또 리젝을 당하느냐, 이 50SMA라는 강한 지분까지 올라가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 수익을 챙기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또 언제 또 올라가느냐, 또 이 강한 지분을 뚫고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요. 물론 요런 모멘텀도 보셔야 되지만, 그래서 이런 지표를 트레이딩비로 사용하지 않으면 주식을 도박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면 S&P가 어느 지점까지 내려간다, 그 정확한 지점도 다 이 SMA를 기준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 분석이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해드린 이유가, 정말 투자를 좀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가르쳐 드리면 이걸 되게 빨리 파악을 해요. 그래서 뭐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헤지 펀드들이 돈을 어디다 넣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상당히 많이 돼요. 그래서 요런 지표들을 바탕으로 제가 트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손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수익이 훨씬 많이 나죠. 이게 다 뭐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요 지표들 그냥 정말 감정을 다 빼고 요 지표들을 보면서 가능성이 높은 애들, 요런 애들은 100% 오를 수밖에 없는 패턴이에요. 요런 걸 챙겨야죠. 요런 걸 챙기고, 요런 거 가능성이 높으니까 챙기고, 또 요런 거 가능성이 높으니까 챙기고, 요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 트레이딩 뷰와 차트, 지표, 이거를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주식 보는 눈이 되게 많은 분들이 달라지시는 것 같아요. 이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다이아몬드 멤버분들하고 이제 트레이드를 했죠. 트레이드에서 좀 수익이 많이 났는데, 모멘텀 트레이드는 주식이 오르는 패턴이 나타나야 되고, 이렇게 매수 볼륨이 커야 돼요. 헤지 펀드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주식을 많이 사야 돼요. 많이 샀을 때
이 9SMA에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계속 펌핑을 해야 돼요. 떨어졌다가 헤지펀드들이 들어와서 다시 주가가 확 오르고, 또 떨어졌다가 이 9SMA에서 헤지펀드들이 들어와서 올라가고, 그래서 크게 오르고 나서 이 9SMA까지 닿는 거를 기다렸다가 이때 매수를 이때 했죠. 6불에서.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 볼린저 밴드 밖으로 올라갔을 때 미련 없이 팔았어요. 그래서 며칠 사이에 60% 수익을 냈어요. 그리고 만약에 계속 투자를 했더라면, 하신 분들은 이 9SMA 선상 밑에다가 스탑라스를 좀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요런 거를 피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거를.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실제 매출, 순수익 이런 게 없어요. 다 마이너스예요. 단지 하이프와 희망과 기대가 있죠. 퀀텀 컴퓨팅이 미래다. 뭐 이게 앞으로 인공지능 어떻게 하거든. 뭐 그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아직 실제로 보여준 것도 없고 그냥 희망과 기대. 그리고 사실 이렇게 아이언큐가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지만 이게 뭐 5년 후에 얘를 능가하는 회사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이런 회사들을 투자할 때는 항상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서치를 반드시 많이 하신 다음에 좀 투자를 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뵙겠습니다.